네, 출발되고 된 이제 수요일 2부 최고 운전 프로젝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지역 일간지 영남일보와 함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단속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새로운 주제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 달부터는 스텔스 차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스텔스 차량이라고 왜 저 흐린 날이나 야간에 뭐 이렇게 뭐 비가 오거나 뭐 이럴 때도 전조등은 물론이고 미등, 차폭등 등등 그 어떤 불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을 두고 흔히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스텔스 차량. 스텔스 차선도 그러면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운전을 해보면 이 차선이 안 보여서 당황했던 적 혹시 있으세요? 아, 많죠. 그리고 좀 점점 그 눈이 나빠지면서 그런 게 더 막 겁나고 이제 무섭고 그래요. 당연히 있죠. 이렇지 않게 TMI까지 들었는데. 네, 이 낮에는 잘 보였는데 이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을 이 식별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군사 기술, 이 스텔스에 빗대서 스텔스 차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간 운전뿐만 아니라 이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 기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 많아요. 네, 이 차선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맞아요. 네, 이 경찰이 2012년도에 이 고휘도 도료를 쓰도록 도색 매뉴얼을 고쳤는데 그런데도 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뤄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동네는 그 한 부분을 그 차선을 탁 도로를 입혔는데 진짜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 부분만 싹 지나면 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선명한 차선,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이 차선 구분 방법이잖아요. 네. 이 보통 흰색 점선을 보게 되는데 이건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흰색 실선은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도로. 이 두 개의 흰색 실선은 차로 변경이 절대 불가한 차선을 뜻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하나의 실선과 두 개의 실선,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강조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색 차선은 보통 길 가장자리나 중앙선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능. 황색 실선은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를 뜻합니다. 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 선을 긋는 게 또 나름 도로 환경을 반영한 거거든요. 네. 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교각위를 보면 이 흰색 실선 그려진 곳 찾아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점선이죠. 흰색 점선 그려진 흰색 곳. 점선. 네, 점선. 네, 이 빠른 속도로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로 변경을 하다 충돌 사고가 나면은 이 차량이 교각아래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차로 변경을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차선이 그 위험도 좀 알리고 큰 사고를 막기 위한 표시인 거군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운전자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네, 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을 만나서 이 스트레스 차선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차선 도색 작업이 시간이 오래된 데는 잘 안 보이죠, 밤에. 특히 비 오는 날은 영 안 보인다고 봐야죠. 그런 데는 수탉이 많죠. 두께를 너무 얇게 하는 것 같아요. 금방 따라 없어지더라고요. 야간 운전하는 데는 많이 불편할 때가 많죠. 비가 막 많이 올 때는 실선이 어두워서 안 보여. 앞을 보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선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신호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위험하단 말입니다. 다니보니까 북구 쪽에 태전교 사거리, 경대병원, 동구 쪽에는 안심 그쪽으로 흐릿하더라니까. 흐릿하다. 예,
차선이 안 보여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차선을 그리는 기준은 경찰청 교통노면 표지 설치관리 업무 편람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아셔야 될 게 이 차선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나온 빛이 차선을 비추면서 이 빛이 반사되는 거거든요. 이걸 재기 반사도 또는 휘도라고 부릅니다. 2012년부터는 휘도는 흰색은 최소 240mm 칸델라, 이 노란색은 최소 150mm 칸델라를 유지하도록 하고 비가 오더라도 100mm 칸델라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은 잘 안 되시겠지만 촛불 하나 켰을 때가 이 1칸델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10분의 1이 100mm 칸델라인데 비유를 하자면 TV나 전자제품의 자그마한 그 LED 표시등 있잖아요. 있죠. 네, 이게 은은하게 나오는 정도가 100mm 칸델라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도 그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죠. 네. 대구 도심의 차선 도색은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도심의 도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성배 도로시설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노차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노면표시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서 반사 성능 측정 시 그 값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3년 정도 내구성을 가지는데 교통량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선 보수는 주로 다시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정도가 심한 구간에는 완전히 제거한 뒤에 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초의회에서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스텔스 차선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 이 대구 동구의회 이진욱 구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니 대구 동구에서 지난 3년간 4,5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35명이 목숨을 잃고 6,573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눈처럼 시야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17.4%에 달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고들을 분석하며 가장 눈에 띈 문제는 스텔스 차선, 즉 악천 후나 밤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는 차선을 보고 길을 찾는데 차선이 희미하면 방향을 잃기 쉽고 사고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스텔스 차선으로 인한 사고를 집계한 교통사고 통계는 별도로 또 없다면서요? 네, 이 사고가 났을 때 차선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이 주된 요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차선의 휘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만 앞서 시민들이나 이진욱 의원이 말한 것처럼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야간이나 악천 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 시간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요.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222건 중에 3,543건이 야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죠. 그렇죠. 이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도 5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도 66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이 중에 1%가 스텔스 차선으로 인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30여 건, 부상자는 50여 명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요거만 진짜 차선만이라도 잘 보이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듣고 보니까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진짜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그 넉 달 동안 꾸준히 취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 기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고운전 프로젝트, 예, 지금까지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